서 변호사님, 예. 전형수 씨 사망 이후 이재명 대표 언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우선 전 씨의 죽음에 대한 본인 책임이나 그런 미안함보다는 검찰의 과잉 수사, 압박 수사 때문이라고 검찰 탓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이 왜 이재명 잘못이냐고 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이거 100%. 100%인데 그 이재명 잘못이죠. 예. 아니 검찰이요. 검찰인데 그 전형수 씨를 한 번 딱 조사했습니다. 네. 작년에 그 FC 사건으로 한 번 조사했는데 이것도 이제 그 내 녹음을 다 하고요, 녹화를. 예.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가 입회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검찰이 강압 수사 안 합니다. 협박도 안 하고. 예. 요즘 이게 그 몰래 검사 수사를 이게 몰래 녹음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욕설 한마디라도 하면요, 예. 바로 이제 검사가 징계 먹습니다. 검사들이 이제 무슨 강압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검찰의 그 미친 칼질 때문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이재명이 대표가 예. 한마디로 이제 모든 걸 부하 직원들 참모들한테 일단 이게 그 불법을 시켜요. 시키면 이제 그 참모들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지시를 따르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요, 참모들이 다 저거가 알아서 했다. 나는 전혀 몰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꼬리 잘라버려요. 옛날에 그 네이버 후원금 성남 FC 정진상이가 만든 문구 나왔잖아. 예. 이것도 이게 허허 진상이가 정진상이 했단 말인가? 그랬죠. 난 몰랐다. 예. 이래버리잖아. 오리발을 내면. 그다음에 뭐 유동규 씨가 뭐 행기 쭉 놓잖아. 예. 야, 그놈에게 내 척근도 아닌 나쁜 놈이야. 척근도 아니야. 예. 이래버리고. 그다음에 김문기 씨가 초과이익 환수 여야 된다. 네. 이러면서 이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근데 그 내 전혀 몰랐던 사람이야, 성문 씨한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꼬리를 잘라버리니, 자, 참모들이 볼 때는, 야, 이게 다 불어버릴 수도 없고, 왜? 10년 이상 인연이 있잖아요. 예. 또 이게 불어도 자기 다치니까 불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이게 그, 내 혼자 이게 떠안고 갈 수도 없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도 나오고. 예. 또 이제 유동규 씨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용감하게. 이래서 이제 폭로전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까지 5명이 돌아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유동규, 김만배 씨는 미수에 거쳐 현재 그 7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이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한기 씨도 물론이고 제일 먼저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떨어져 갖고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몸통을 두고 주변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난다.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아주 야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 말씀하신 대로 김문기 모른다고 해버렸고, 그리고 뭐 그 산타복장 입고 김혜경 씨 오고 춤추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병철 씨도 있고, 또 배서연 씨의 그 지인 김현욱 씨, 그 사망 때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다. 연결을 짓는다고 언론에서. 그런데 이 전형수 씨에 대해서도 참 검찰이 수사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도 사실은 전형수 씨 같으면은 10년 뭐 넘게 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참담하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오히려 검찰 탓만 하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먼저 이제 그 일단 아까 이제 유한기 씨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이제 그 한 분이 유한기 씨죠. 이거는 이제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입니다. 아, 그렇지. 아니 몸통은 두고 주변만 뒤지니까 이런 거 아니냐. 예. 자기가 몸통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몸통인데 꼭 사돈 낱말하듯이 예. 이런 걸 이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몸통은 두고 이게 꼴인데 어쨌든 명복을 빈다. 어쨌든이 뭡니까? 아, 그러니까요. 어쨌든이 야 그리고 이제 그 배소연 씨 남편 그 김현욱 씨 있잖아. 예. 배소연 씨는 이제 그 자기가 변호사 할 때부터 격리 비서 아닙니까? 예. 자기를 위해서 그 법인카드 대여섯 개 붙여 돈 가지고 법인카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얼마나 이게 그 고생하신 분
아니에요. 네, 정말 근데 고생 그 많이 배소연이가 빌딩을 4개 산 거거든요. 건물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금 추적하다가 김현욱 씨가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자기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뭐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해버리니 이게 과연 이게 저는 야 이재명이가 인간인지 사람인지 정말 이게 그 의심이 갈 정도예요. 예. 조문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이춘상 보좌관이 있어요. 예. 이춘상. 맞아요. 이분이 그 유세 차량 위에 따라다니다 사고 과속으로 이게 돌아가셨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3일 동안 유세를 발인할 때까지 예. 하국에 얼마나 비통해했습니까? 근데 자기를 10년 모신 고인이 그 발인 날 있잖아요. 그것도 이게 안 가고 집회 올라가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데만 이게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 원래 이재명의 뭐 본성, 인간됨이야 이게 다 천하가 알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인간인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이게 그 깨닫게 되는 이런 데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영수 씨가 유서에서도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충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발인 날에는 발인에 그 참석을 하든가 아니면 좀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입니다. 지금은 뭐 할 일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화문 그 강제징용 무슨 집회에 나가가지고 아주 극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유서가 거의 사실상 다 공개가 됐죠. 예. 공식적으로 이게 공개 안 됐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단독 보도로 유서가 이제 공개됐는데 세 마디가요. 네. 정말 이게 이재명한테 아플 겁니다. 유서 중에 그 세 군데가요. 첫째는 이제 그 바로 이제 그 정치를 내려놓으라. 네. 이게 뼈 아프죠. 본인이 지금도 이게 뭐 대통령병에 미래를 담아가 이재명이 이제 끝났는데 자기도 이게 한 번 더 대통령 놀라고 설치는지 자꾸 이게 정치에 미련을 두니까 뭐 방탄을 이용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모들 뭐 억울하게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정치를 내려놓고 떳떳하게 내가 다 했다. 참모들은 내 지시 따른 죄밖에 없다. 예. 나의 목을 쳐라.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면 희생자가 줄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정치를 모두 내려놓으라. 이게 상당히 뼈 아플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뼈 아픈 게 당신의 책임을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정말 뼈 아프죠. 야, 이거는 이게 법적으로 당신이 잘못한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왜 그걸 자국의 참모들한테 전가하고 본인이 빠져나가려 하느냐. 예. 아니, 성남FC 당신이 다 지시해가지고 인허가권을 이렇게 사유화시켜서 팔면서 모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북한에 쌍방울이 대신 지원해준 거 당신이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김성 대장하고. 예. 그리고 이게 2402호 GHG 합숙소 해가 당신이 다 썼지 않는 사무실. 예. 그 외에도 이게 뭐 대장동이든 백현동이든 전부 이게 본인이 더 잘 아는데 모른 체 하니 이게 말이 되느냐. 예. 이래가지고 이게 당신의 책임 알지 않느냐. 이걸 이게 유서에 써버린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두 번째로 뼈 아프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서에 뼈 아픈 게 한마디로 이게 측근들 비호 관리 좀 잘해라. 야, 그거 정말 측근들 좀 인간되게 관리 잘해라. 인간성이 못 됐다는 거 아닙니까? 측근들이. 지금 이게 그 측근 중에 유일하게 직업 공무원은 고 전영수 씨밖에 없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나머지는 이게 전부 다 어쩌다 공무원 된 어공들 있잖아. 예. 이런데 그 정진상이나 그다음에 뭐 유동규나 김용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김인섭 씨 또는 이제 그 뭐 정자동의 힐튼 호텔 할 때 황성택 씨 예. 이런 사람들 안태준 씨 다 어공들. 그다음에 김현지 씨 배소연 씨 이게 어디 공무원입니까? 전북의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전북에 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건달들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성남을 말아먹고 경기도를 말아먹고 나라까지 말아먹으려다 미소에 그친 거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0.73%. 이걸 이게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마디 유서는 정말 이게 뼈 아프다 봅니다. 특히 9일 날 그런 사망사고가 났고 10일 날 또 최고위원회까지 열은 뒤에 이제 조문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 7시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는 지금 설명하는 것은 조문을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거기 버티고 앉아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지만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고인뿐만 아니라 유족에 대한 레이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한민수 대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힘내세요.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유족들이 이야기했다는데 마치 이야기를 보면은 검찰 때문에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유족들이 당신 때문에 이제 더 억울한 죽음 없도록 해달라 이 뜻 아닙니까? 근데 왜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조문 끝난 뒤에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했더라고요. 한민수 대변인은 이제 저하고 TV조선에서 방송도 하고 예. 저하고 이게 그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예. 종편에서. 근데 결정적인 거짓말을 계속 그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그 유족들이 그 조문을 7시간 동안 거부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한민수 대변인이 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것처럼 허위로 브리핑했는데 예. 아니 고인이 그 전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9일날 돌아가셨고 아침부터 다른 사람은 조문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만 7시간 동안 못 들어오게 했는데 근데 무슨 조문 준비가 안 돼 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조문하고 있는데 또 뭐 이재명이만 들어오지 마라 한 거지. 부검 때문에 또 안 되는 것처럼 또 그거는 뭐 경찰하고 검찰의 문제죠. 예. 그게 조문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조문을 이게 유족들이 받고 싶으면 바로 받았겠죠. 예. 유족들이 이렇게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기사인데 이재명이가 오지 말한다고 안 올 사람이냐? 그러니까.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7시간 동안 오지 마라 했는데 끝까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왜 조문 못하면 자기는 죽으니까. 조문도 못하면 이게 유족들한테 조문 못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매장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도 그러니까 이게 못했다고. 끝까지 설득해서 어떻게 7시간 만에 들어갔는데 오죽하면 이게 유족들이 정말 징한 놈이다. 오지 말한다고 안 올 놈이냐.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예. 한민수 대변인은 마치 이게 뭐 조문 준비가 안 돼가지고 기다린 것처럼 아니 그 전날 돌아가시는데 조문 준비할 게 뭐 있어요? 딱 병원에 다 설치돼 있고 절만 하면 되고 예. 조문 준비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병원에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게 또 브리핑을 마치 이게 유족들이 뭐 이재명한테 덕담을 거내고 검찰을 비판한 것처럼 네. 이런 게 그 허위 브리핑 있잖아요. 네. 정말 이게 그 한민수 대변인도 옛날에 기자할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이게 이재명 옆에 있으면 건묵자흑 먹 옆에 있으면 이게 저도 검어집니다. 네, 그렇죠. 건주자 적이고 이게 우리 옛날에 입술에 바르는 거 있잖아요. 예. 립스틱처럼 그 옆에 있으면 이게 붉어지듯이 항상 이게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게 당군일의 최대 사기꾼 살인범 이재명 옆에서 모시다 보니까 한민수 대변인들이 거짓말이 늘은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아무튼 민주당 내에서도 뭐 친명계는 자체거라도 친명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비명 쪽에서는 정말 이재명 무섭다, 섬뜩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성남시 출신 의원인 윤영찬 의원이 아주 빼때리게 공격을 했어요. 거기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지금 목소리를 낸 것 아닙니까? 정말 도의적인 인간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인간일 수가 있느냐. 사람일 수가 있느냐. 인간도 사람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근데 그 윤영찬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수박 칠적이죠. 그렇죠. 수박 칠적 있잖아요. 맞아요. 수박 칠적에 들어가. 옛날에 문재인 뭐 이낙연 뭐 할 때 김종민 뭐 이원욱 그다음에 그 강병원 이런 사람들 쭉 그 노잖아요. 거기에 들어간 게 수박 칠적 윤영찬. 네. 성남의 그 중원이니까 자기가 잘 알잖아 고인을. 아 그렇죠. 여기에 이제 그 현근태이가 이사 가가지고 이게 그 출마하려고 하니 윤영찬 의원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당신에게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법적으로야 전형수 살인죄를 물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보면 당신 책임 아니냐. 예. 그런데 이걸 검찰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이게 인간이냐? 사람이냐? 한마디로 이게 윤영찬의 말은 이재명은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뭐 윤영찬은 이제 이판사파이지 뭐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 이재명이가 꼬꾸라지거나 아마 자기가 정치를 포기하거나 공천이 안 될 거니까 아마 이제 그 윤영찬이가 먼저 이제 포문을 열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김혜영 우리 조금 박해. 조금 박해. 그 해가 이게 김혜영이에요. 예, 김혜영. 부산의 그 최고위원인데 정말 이 사람도 이렇게 쓴소리 화끈하게 하더라고요. 김혜영이가. 뭐냐면 이게 그 이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참담함을 느낀다. 야, 이재명이 네 같은 자가 당대표라는 게 정말 부끄럽고 참담하다. 이거 아닙니까? 최고위원이 했던 사람이. 이 김혜영이가 그래도 그 친문에서 잘 나가던 분 아닙니까? 이거만 하더라도 저는 야 정말 이게 그러면서 얘기했잖아 이분이 이재명 방탄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그 명이 다 했다. 이 말은 목숨 운명이 다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는 김혜영의 개인 목소리가 아니고 부산 지역의 친노나 친문들의 집단적인 목소리거든요. 그렇다고 봐요. 이거만 하더라도 이제는요. 옛날에는 좀 눈치 좀 보고 뭐 개딸들 좀 겁나고 막 이래가지고 뒤에서 쑥덕쑥덕 했잖아요. 몰래. 이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완전히 본물 터지듯이 공개적으로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게 이재명이 막을 수 있을지 저는 힘들다 봐요. 그렇습니다. 뭐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을 또다시 엄호하면은 사당화의 오물을 뒤집어 쓴다. 이렇게 또 쓴소리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에는 비명계 하면은 이상민, 조홍천, 김종민 의원을 제외하고는 그냥 실명을 대지를 않고 익명으로 언론에도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전영수 씨 이런 죽음 이후에는 비명계에서도 드러내놓고 언론에도 나가고 이렇게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상민 의원이요. 이분들에게 참 이게 쓴소리 잘해요. 뭐냐면 이분은 이재명하고 이제 당하고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했죠. 분리. 그러면서 당에서 자꾸 이재명만 엄호하면 방탄 정당, 사당화 같은 데 오물을 뒤집어서 우리가 있다. 오물 있잖아, 오물. 야, 이게 당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요. 이 외에도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패널들 항상 절반은 보수 패널이고 절반은 민주당 좌파 패널이잖아요. 이 좌파 패널들도 항상 보면 방송 때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실에서 말이 백발 틀립니다. 그래요? 방송 때 나오면 야 그래도 이재명 지켜야 된다. 검찰 독재가 어떻다 떠들잖아. 근데 대기실에서 딱 이야기해 보면 뭐 이성훈 변호사나 여러 뭐 여자들 변호사들 많잖아요. 좌파 패널도. 하고 이제 나도 다음에 수도권에 출마해야 되는데 이재명 가지고는 내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체제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는 이제 비대위로 좀 전환하든지 뭔가 이제 혁신이 필요한 거 아니냐.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방송 패널들도 이재명을 이제 목숨 걸고 지켜주는 패널을 본 적이 없어요. 단호하게 이재명을 방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두루뭉실하게 검찰 욕점하다가 대기실에 오면 전부 다 이재명에게 오래가기 어렵다. 뭐 제가 알기로는 현근택이 정도? 현근택 있잖아. 정도가 지금도 이재명 하지. 나머지는 거의 뭐 좌파 패널들 버린 게 아닌가 보입니다. 어쨌든 야당을 하면은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민주대 반민주 또 민주대 독재 이런 프레임 속에서 도덕성 이런 도덕적 명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벌써 5명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본인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리들이 뭐 검찰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으면서 그런 도덕적 기반이 지금 무너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